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카이스트 물리면접 기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들은 영상 아래에 설명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에 있는 문서를 다운받아서 한번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풀고 난 뒤에 선생님 풀이와 대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운동량 보존과 상대 속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스몰 m인 포탄이 n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배의 질량은 라지 m입니다. 물결이 오른쪽으로 v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뒤쪽 방향으로 포탄을 던지고 앞쪽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의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배에 도달하는 물결파 마루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나중 속도에서 상대 속도를 뺀 것을 포탄의 속도로 보는 관점이랑, 나중 속도가 아니고 현재 속도에서 상대 속도를 뺀 것을 포탄의 속도로 보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문제 풀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탄을 던지지 않았을 때 총 질량이 mn 플러스 라지 m, 이것이 전체 질량이고, 그리고 vo라는 초기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운동량은 분리가 되더라도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성립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포탄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분리가 일어났지만 역시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하나의 포탄을 발사했을 때 배에 남아있는 질량이 괄호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배의 속도는 v5에서 v1으로 바뀝니다. 그럼 날아가는 포탄의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까요? 포탄의 질량은 스몰 m이었습니다.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포탄의 속도가 최종 배의 속도 v1에서 상대 속도 u를 뺀 값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1으로 정리를 했을 때 v5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분수를 보면 분모와 분자가 약분이 되는 값이 보이죠? 그렇게 해서 v1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탄을 쏘게 되면 역시 운동량 보존이 일어나겠죠? 그럼 배에 남아 있었던 총 질량이 괄호 안에 들어와 있고, 배의 속도가 v1이었습니다. 이 운동량이 발사가 되고 난 뒤에 포탄의 운동량과 배의 두 번째 속도에 대한 운동량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항은 v2로 되어 있는 배의 속도에 대한, 즉 운동량을 말하는 거고, 뒷부분에 있는 v2-u로 표현이 되어 있는 속도는 포탄의 운동량을 mv2-u로 표현한 겁니다. 역시 v2로 정리를 해보면 v1 더하기 뒤의 값이 나옵니다. 자, 두 번 정도 해보니까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네요. 자, 계속해서 n번째 발사를 하게 되면 결국 vn은 vn-1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vn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vn-vn-1을, 즉 속도의 변화량을 나머지 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계속해서 n이 증가하게 되면, 자, 분모가 결국 작아지게 되죠. 그럼 전체 값은 커지게 됩니다. 자, 그 말은
자꾸자꾸 던지면 던질수록 속도의 변화량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델타 vn, 즉 속도의 변화량은 계속 커져야 됩니다. 그런 꼴로 그리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자꾸 증가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y절편은 vo 값이 되겠죠. 자, 다음은 포탄의 속도를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에 현재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 포탄이 발사되기 전에 운동량입니다. 모든 질량과 초기 속도로 되어 있죠. 포탄 하나를 발사를 하게 되면 결국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배는 V1의 속도를 가지고 배에 실려있는 포탄의 질량과 배의 질량, 라지 m이 더한 값으로 운동량이 표현이 되고, 그 대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려면 포탄의 운동량 또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발사되기 전의 속도에서 상대 속도를 뺀 값으로 포탄의 운동량을 표현했습니다. 자, 상대 속도로 던졌다라는 말을 할 때 던지기 전에 어떤 상대 속도로 표현할 수 있으면 지금 보는 VO-U로 외부 관찰자에서의 포탄의 속도를 적어야 되고, 앞서 풀었던 것은 던지고 난 뒤에 바라본 속도를 봤을 때는 VO-U가 아니고 V1-U로 표현이 됐던 거죠. 자, 어떤 값이 맞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1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포탄을 던졌을 때도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된 후에 배의 운동량이 결국에는 두 번째 포탄 발사 후에 총 운동량과 같다라는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 역시 V2로 정리를 하게 되면 V1 더하기 뒷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역시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경우도 역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vn-vn-1, 즉 속도의 변화값이 결국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역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이 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포탄의 속도가 나중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하느냐, 아니면 던지기 전에 속도, 즉 현재 속도 빼기 상대 속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항의 식은 조금 달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위 시간당 배에 도달하는 물결파 마루의 개수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제일 위에 있는 식은 포탄의 속도를 구할 때 던지기 전에 배의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구했었던 마지막 식입니다. 자, 여기에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물결의 속도는 같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흐르고 있죠? 그런데 배의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첫 번째 구간을 살펴보면 배가 점점 빨라짐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마루의 변화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가운데 그림에서는 마루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결국 마루를 만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결국 가운데까지 올 때, 즉 마루의 속도와 배의 속도가 같은 지점까지 올 때는 진동수가 작아지다가 배가 점점 빨라짐에 의해서 진동수가 또 커지게 됩니다. 첫 번째 구간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구간까지 구해야 되겠죠? 결국 이것을 대충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알 수가 있고요. 자, 좀 더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동이 있을 때 속도와 진동수 파장의 관계를 알고 있죠? V는 F람다입니다. 그럼 Fn, 즉 지나는 물결파의 마루 개수를 따졌을 때 한 파장의 길이를 라지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 속도인 V와 Vn의 차이가 결국 마루의 시간당 개수가 됩니다. 이것을 Fn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L 값은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V는 물결파의 속도로 역시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즉, Fn은 Vn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값인데요. Vn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여러분 앞서 그래프를 봤었습니다. 즉, Vn은 계속해서 기울기가 커지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Fn을 봤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파란색 구간을 보면 계속해서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네, 이게 Vn이 기울기가 계속 커지는 그래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있었던 배의 상태 있죠? 물결의 속도와 배의 속도가 같았었던 그 지점을 지나게 되면 다시 진동수가 빨라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 꼴은 직선보다 Vn의 기울기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 Fn도 기울기가 계속 커지는 값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합니다. 자, 참고로 카이스트 기출문제 풀이에는 직선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그린다면 감소하는 경향성과 증가하는 경향성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구했었던 부분은요. 포탄의 속도를 현재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풀었던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플러 효과를 알고 있나요? VD라는 것은 디텍터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VS라는 것은 소스의, 즉 음원의 속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V는 내질의 속도고 공기라면 공기에서의 음파의 속도고 이 문제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는 V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는 소스가 속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V만 남게 되겠죠? 자, 지금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디텍터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는 F값을 알게 되고 자, 이 그래프를 그린다 해도 역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Vn에 V값을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 1-1이 돼서 0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동일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이라는 것은 포탄의 속도를 나중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속도에서 상대 속도를 뺄 것인지였습니다. 일반식은 조금 달랐어도 그래프에서는 같은 결과를 가졌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포탄의 질량이 2분의 m이 됐고요. 즉 절반이 됐죠. 하지만 포탄의 개수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봤었던 문제와 최종 배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파란색 공, 빨간색 공 보이죠?
처음에는 붙어 있었습니다. 즉 4m짜리가 V0로 날아가고 있었던 거죠. 따로 발사하는 경우는 M 발사 또 M이 발사되는 경우입니다. 즉 질량이 M 그리고 M 두 번 발사되는 경우고, 같이 발사하는 경우는 파란색 공이 붙어서 2M으로 한꺼번에 발사를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 2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따로 발사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발사를 하게 되면 운동량 보존으로 4M 질량이 V5로 가고 있었던 운동량이 분리 이후에도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으로 3M이 V1이 되어서 날아가고, 왼쪽으로는 M이 V1-U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V1-U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V1은 3m짜리의 속도입니다. 즉 3m이 봤을 때 왼쪽으로 날아가는 m 포탄의 속도가 V1 마이너스 상대속도 u로 표현됐다는 거죠. 식을 정리를 해볼까요? 네, V1이 V0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 더 발사를 시켜 볼게요. 그럼 운동량 보존이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던 3m짜리 물체가 V1으로 가고 있었죠. 자, 이제 나머지 파란색 공이 왼쪽으로 발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붉은색 공 2m이 V2가 되어서 날아가고, 왼쪽으로는 나머지 m이 왼쪽으로 V2-U로 속도를 가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도 역시 왼쪽으로 나머지 날아가는 이 포탄이라고 할까요? 이 m의 속도는 나중 V2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표현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역시 V2도 V1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위에서 구했던 V1을 대입을 해보면 V2도 V0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3으로 양변을 나누었을 때 결국 V2는 V5 플러스 12분의 7U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2M을 통째로 한 번만 발사시켜 봅시다. 파란색 공을 한꺼번에 발사시키게 되면 과연 최종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량 보존을 썼습니다. 4M이 V5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붉은색 공이 2M이 V'으로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왼쪽으로는 2M의 물체가 V'U로 날아가게 되죠. 자, 여기서 V'이라는 것도 역시 붉은색 공이 가지고 있었던 속도고, 붉은색 공의 기준에서 상대 속도 U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V'U로 파란색 공의 속도를 표현한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 붉은색 공의 최종 속도는 V0 더하기 2분의 1 U가 됩니다. 자, 여러분, 따로 발사한 경우와 같이 발사한 경우에 최종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분의 7과 2분의 1을 비교하면 되겠죠? 어디가 더 큰가요? 네, 따로 발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의미는 따로 발사를 하게 되면 발사하고 가벼워지죠?
또 발사하고 또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가벼워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 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는 왼쪽으로 날아가는 파란색 공의 외부 관찰자가 본 속도를 나중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구한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 교재와 고등학교 교재들은 이런 방식으로 풀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카이스트 기출 풀이에서 의도했었던 대로 포탄의 속도를 나중 속도 빼기 상대 속도가 아니고 현재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아래쪽 글씨를 보면 포탄의 속도를 현재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적어놨습니다. 구해봅시다. 자, 조금 빨리 해볼게요. 첫 번째 발사. 역시 운동량 보존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파란색 공이 m이죠. 파란색 공의 속도를 v0-u로 표현했습니다. 즉, 발사되기 전에 속도에서 상대 속도를 뺀 값으로 왼쪽으로 날아가는 질량 m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표현한 겁니다. 아까 전에는 v0가 아니고 v1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v1이 v0로 표현이 되죠. 두 번째 발사를 시켜볼까요? 그럼 3m이 갖고 있었던 속도 v1이 분리가 일어난 뒤에 오른쪽으로 2m v2가 되고 왼쪽 방향으로 쏘아진 나머지 m이 결국 분리되기 전에, 즉 현재 가지고 있었던 속도의 상대 속도를 뺀 값으로 v1-u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v2도 v0로 표현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12분의 7이었던 값에 비해서 6분의 5가 됐네요. 같이 발사를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운동량 보존입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속도를 보세요. v0-u가 되었습니다. 역시 발사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속도에서 상대 속도를 뺀 걸로 파란색 공의 속도를 표현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붉은색 공이 가지게 될 최종 속도는 V'이 결국 V0 더하기 U가 됩니다. 어디가 더 큰가요? 따로 발사와 같이 발사했던 경우 중에 결국 오른쪽이 더 큽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포탄의 속도가 나중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표현될 때, 그리고 포탄의 속도가 발사되기 직전에 갖고 있었던 현재 속도에서 상대 속도를 뺐을 때 두 경우가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자, 많은 문제집과 대학 교재에서 위에 있는 해석을 합니다. 즉, 나중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풉니다. 근데 카이스트 기출 풀이에서는 현재 속도 빼기 상대 속도로 했는데요. 자, 이건 해석에 좀 나름입니다. 뭐냐면 어떤 대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대포가 가만히 놓아져 있을 때 포탄을 U로 발사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쪽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재에서 위쪽 방향, 즉 푸른색 표로 나와 있는 경우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 속도를 어떻게 어디 속도에서 상대 속도를 빼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여러분
알면 좋겠고요. 우리 기출의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채점 기준을 보면 여러분 뭔가 눈치를 챘나요? 우리가 정성적이다 라는 말과 정량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식을 먼저 접근합니다. 그러다가 풀다 보면 잘 전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건 내가 대답을 못한다. 그런데 수식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석을 해보세요. 문제를 해석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정성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적인 대답을 했다면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점점 증가함을 설명한다. 운동에너지 보존이 일어나는 문제였죠? 점점 증가했다. 그리고 어떤 경향을 이야기했다. 정성적으로 이야기했다. 자, 거의 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배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대답을 할 때 수식을 위주로 하기보다 일단 문제를 잘 해석하고 정성적인 대답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의 배점을 일단 확보한 뒤에 수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나머지 추가 점수를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정량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수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죠. 그러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물결파 마루의 개수가 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감소하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정성적인 이 해석을 먼저 했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될 현상인가를 예상을 하고 문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잘 해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도 해보고 배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요령을 배웠었는데요.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잘 해석하고 수식으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